다음은 박영순 부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겨울에 움츠렸던 나무들이 봄이 온 걸 알아차리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 먼저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봄꽃들이 내어주는 향긋한 꽃향기가 국민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 어느덧 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마지막 회기라고는 하지만 이번 회기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헐거움을 없앨 것입니다.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는 국민의 얼굴들을 떠올리며 철저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은 아직 활짝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률이 4%를 넘는 등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제8대 동부위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이 자리를 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는 국민 행복을 위한 연구의 시간으로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여 동부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7월부터 시작될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에서도 늘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전광역시 동부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 동부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63회 대전광역시 동부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합평위원회 3인의 위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 및 일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3월 25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은옥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학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하평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3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홍도동 2구역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 건,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변경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 변경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1일 강하평 의원의 대표 발의로 회기 결정의 건, 부총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월 23일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 와이파이 설치 건의안, 유승희 의원의 발의로 학교 무상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급식비 국비 지원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 정리를 위하여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본건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신은옥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위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총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 기본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부군의 기본조례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정규 의원, 황종성 의원, 성용순 의원, 심은옥 의원, 강학평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5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위원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동부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강학평 의원, 이충신님, 김학연님, 유병철 세무사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대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 임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수령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등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천안사업 예산과 국시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 법적, 의무적 정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 재원은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입니다. 지원 예산안의 규모는 총 6,816억 3천만 원으로 진역 대비 7.26%인 491억 7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459억 6천만 원을 증액한 6,555억 6천만 원, 특별 회계는 2억 600만 원을 증액한 16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지정교부금 사업 64억 100만 원, 코로나2번 병리자 생활지원비 82억 원을 포함한 국시 보조사업 136억 5,600만 원,
일반 및 재재난 목적 예비비 적립 64억 2,300만 원, 재난관리금 전출 50억 원, 국시비 집행자의 감안금 40억 9,200만 원, 지방채 상환 보일금 10억 500만 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암월지급 지구단위 비 변경 결정 용역비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규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운용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고객 광고발전 기금 등 2개 기금으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후기 부담액 사유에 따른 예치금 증액,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증액 등 50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대전운영 기조하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제출된 권한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하 부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 와이파이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생활비용 중 이동통신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을 방송국 설치 등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로 낮은 스마트폰 녹음대를 사용하는 저소득층들은 동영상 등 콘텐츠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 거주 지역에 조속히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 와이파이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지난해 말 통계청이 가구별 생활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동통신비 연체율은 약 2에서 3%인데 비해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통신요금 연체 비율은 15.9%에 달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 같은 연령대의 2인 가구, 3 이상 가구에 속한 개인의 연체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도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의 연체 위험이 각각 1.37배, 1.7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은 1GB당 약 17,000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와 유럽논합에 속한 41 비쌌으며 핀란드의 약 380원에 비해서는 무려 45배나 비싼 상황으로 생활비용에서 이동통신비가 유독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의 요금제 낮은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데이터 접근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접근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정보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 지역 용합복지관 등 지역 21개의 복지관에 주민들이 목소리를 담은 소통 채널을 구성하고자 마을 방송국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저소득층이 이동전화 요금이 허용된 적은 데이터로 고품질의 영상을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거주지 주변에는 공공 와이파이이 존재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이러한 정보 제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 관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대전시 공공 와이파이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복지문화시설 1042개, 공원, 광장 294개, 시내버스 1030개, 관공서 265개, 전통시장 61개, 터미널 및 역 33개, 상업시설 69개, 버스 정류장 780개 등 총 3,574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거 지역에는 전무한 사항이며 대전 지역 자치구별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은 동구 452개로 중구 529개, 서구 542개, 유선구 586개로 원도심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음에도 공공 와이파이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비용뿐만 아니라 실성, 확장성이 낮은 종이신문을 배치할 마을 방송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마을 방송국을 통해 영상을 제작해도 일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대로라면 소득 수준에 따른 정보 격차는 계속하여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를 비롯한 원도심에는 아직도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이동통신비 걱정 없이 양질의 콘텐츠에 접근하고 정보 격차라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속히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2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의원님도 존경하는 박용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이 끝나고 제가 잠시 동안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부총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로 인선 7기와 함께 했던 저희 8대 동구회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5대부터 8대까지 16년째 동구회를 지켜왔습니다. 8대 동구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했던 순간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보자 합니다. 저는 2006년 10월 제5대 대전 동구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과 기초회의 지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소외된 이웃들, 특히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2015년과 2018년 모범 고연으로 선정해 주셨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 덕분에 저는 탈제에 의해서
동구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국 개정을 이뤄내어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며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비롯하여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대상, 지방자치발전유곡으로 국회의장상 등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만 국민 여러분들이 뜨거운 성원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지금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력위원회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선한 사랑을 비롯하여 저에게 주어진 생물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강력위원회 위치에서 우리 동구를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민선 7기 그리고 제8대 일의 기간 동안 유례없는 코로나19 등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오셨던 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나영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1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 와이파이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학교 무상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급식비 국가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대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윤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10년간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어 가정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 간 급식 단가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 모든 학생들에 대한 차별 없는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급식의 표준 단가를 마련하고 급식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학교 무상급식 표준 단가 마련 및 급식비,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제도는 취업과 학교 설치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행되어 온 학교 무상 급식은 지난 10년간 우리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비율을 줄여줘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해 왔으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자 의무 교육의 완성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학교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 국공사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립 초중고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비율이 2015년 27.98%에서 2019년 16.82%로 5년간 11.16%가 줄어들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근 5년 사이에 학부모의 한 해 부담 비용이 179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급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의 이면에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어 왔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구비는 무상급식비 지원 16억 3천만 원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 2억 6천만 원을 합쳐 19억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전체 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7억 4천만 원에 비해 8.8%가량 증가된 것으로 구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무상급식비 지원금은 매년 무상급식 단가 예산에 따라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 급식비 단가가 서로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학생들은 헌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을 위한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차별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중학교 급식 단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이 5,688원, 경기도가 4,692원, 대전이 4,000원, 전국은 3,500원으로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헌법 정신에 따라 최소한 초, 중 등 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액 국비 부담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예산 부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지역별로 차별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계속하여 열악해질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별없고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급식의 보장 범위 및 급식 표준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급식 단가를 마련하고 의무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2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군구의 의원님도,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연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학교 무상급식 표준 단가 마련 및 급식비,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5분간 동부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회 사무국장의 공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의 황종성 의원, 부위원장의 신은옥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경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